UAE가 추진한 2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정부와 오픈 AI,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이 UAE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부다비의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러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마도 사실 MOU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UAE와 관계는 특히 원전 수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관계가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돈독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계약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2의 중동붐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입니다. 이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는 모습인데요. 양쪽 옆에 보면은 UAE 현지 소녀들이라고 합니다. 풀어헤친 긴 머리카락을 북소리에 맞춰서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 소리 들리는데 이게 북소리라고 해요. 네네네. 사실 이게 엄청 의미가 클 거라고 해요. 영상만 보면 사실 저 뭐 하는 거지 싶은 생각이 들 텐데요. 이게 그 긴 머리카락을 북소리에 맞춰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이게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전통 공연 아얄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정말 귀한 손님한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궁 입구에서부터 낙타와 기마대가 일렬로 도열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맞았고요. 이 국빈 자격으로 이동하는 동안 외국 국가 원수에게 최고 수준의 의존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 발사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궁 상공에서는 이 대통령 도착에 맞춰서 날아오른 항공기가 이 태극기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뿜으면서 고개 비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네. 화면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를 상징하는 네네. 의미라고요. 그야말로 최고의 의전을 선보였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내무부 청사 앞에 뭐 역대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도 네, 보였다고 맞습니다. 해요. 그리고 랜드마크에서도 어떤 건물 외벽에 태극기 모양 조명 같은 걸 만들고 지금 이 화면이에요. 네네. 이 사진. 네, 그뿐만이 아니고요. 뭐 그랜드 모스크, 관공서, 공항 주요 기관에 태극기가 대대적으로 개양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다른 행사들도 좀 인상 깊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UAE의 음악대가 울고 넘는 박달재 아니면 제3 한강교 이런 우리나라 옛 가요를 오찬때에 들려줬다고 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선곡이었다고 합니다. 그 오찬에서도 일단 우리나라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준비했고요. 그 UAE 음악대가 말씀하신 울고 넘는 박달재, 제3 한강교 등을 옛가요를 연주했는데 이게 울고 넘는 박달재가 그냥 한 게 아니고요. 대변인 말에 따르면 영부인의 고향이 충북입니다. 충북에 있는 박달재를 소재로 한 노래다. 또 제3 한강교는 한국과 UAE 사이를 잇는 다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런 뜻에서 연주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걸 보면은요, UAE 측에서 우리나라를 이재명 대통령 방문에 대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연구를 했는지를 다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또 화면 보시면은 김혜경 여사가 공연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손수건을 옆자리에 현지 인사가 이렇게 건네서 주는 모습도 좀 관찰이 됐습니다. 네. 포착이 됐는데요. 여하튼 지금 준비도 좀 세심했고 예우도 최고 수준으로 지금 대우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아까 그 긴 머리 휘날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그때 UAE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저렇게 환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깜짝 놀랐던 그런 표정이 네.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사실 대한민국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크게 올라갔다라는 하나의 방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UAE와의 어떤 이 방문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인 성과로도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네. 따라서 우리가 APEC 정상회담의 성공에 이어서 두 번째 외교적인 하나의 성과라고 우리가 평가할 만한 그런 방문이었다. 이렇게 나중에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UAE 정상회담에서도 성과가 꽤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방, 방산, 인공지능, 원자력, 보건, 의료 등 양국 모두에게 경쟁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큰 분야가 참으로 많습니다. تشمل الاقتصاد والطاقة والتكنولوجيا
والاستدامة والثقافة والدفاع وتكنولوجيا الدفاع وغيرها من القطاعات الحيوية.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 모델 구축으로 150억 불 규모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중동,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유럽, 북미 등 제3국 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입니다. 네, 방산 수출 이 얘기도 있었고요. 또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하는 UAE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공동 추진한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MOU를 맺었는데요. UAE가 추진한 200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그 미국 정부와 오픈 AI,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 스타게이트, 이 UAE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아부다비의 최대 5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UAE 석유가 많아서 사실 좀 경제력이 부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AI 쪽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려는 느낌입니다. 요즘 나오는 소식들 들어보면. 지금 전 세계에 어찌 보면 AI가 가장 큰 화두이잖아요. 네. 그래서 AI를 AI 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센터 구축을 해야 되고 또 데이터 센터 구축한 것을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전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석유 수출을 통해서 쌓아놓은 국부를 AI 투자에 지금 활용을 하겠다라는 UAE의 전략이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향후 AI 관련돼서 엄청나게 투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잖아요. 네. 두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러한 MOU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아마도 사실 MOU라는 것이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 UAE와 관계는 특히 원전 수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가 유지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명박 정부 때부터 관계가 거슬러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지금까지 거의 20년에 걸쳐서 돈독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저는 계약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2의 중동붐 넘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좀 돌파구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한국 UAE 기업인들의 과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조주환 LG전자 CEO들 다 모인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희도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